네 분 전문가와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희 위독대 부총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에서 이른바 양산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봅니다. 혁신을 공천권 다툼과 당내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대표의 공천 기득권이나 개파 패권적 공천은 발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당내 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 사적생의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습니다. 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문재인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 숨어있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자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직접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당내 투쟁 야기한 세력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세력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간에도 줄곧 당 대표를 흔들고 또 예. 당의 분열을 조장해 왔던 일부 의원들이 있었는데 예. 네. 이렇게 당의 전열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해당적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뭐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주류 쪽에서는 결국 비주류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지금 반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간에 뭐 소위 비주류 의원들이 대표를 흔들고 또 금방이라도 탈당을 하고 할 것처럼 분열을 조장해 왔는데 예.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므로 뭐 비주류를 뭐 특별히 뭐 겨냥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당 대표, 그러니까 당의 분열을 조장했던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걸로 약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물론 문재인 대표가 사과 표명을 하긴 했지만 예. 이 비주류 쪽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분열 책임을 비주류에게만 또 국한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하면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사코 대표가 물러나야만 하고 또 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경쟁을 벌이자고 하는 제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예.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하하. 그거는 그런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게 물어서는 안 되죠. 실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을 추진하고 총선 승리에 매진하자고 하는 제안을 끝내 거부하고 탈당을 강행한 분이 1차적인 분열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표현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예. 최고위원회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당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당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당무를 거부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예. 예외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 책임을 묻는다면은 어느 정도 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씁니까? 원내대표가 당무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1차적으로 당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 당무 감사의 결과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측근이시죠? 이 문재인 대표의 측근 최재성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한다라고 지금 오늘 오전부터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예. 실제 이게 하시는 겁니까? 글쎄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보도에 대해서는 당신의 정확한 입장을 내일 중으로 설명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류 측, 이른바 주류 측에서 총선 불출마를 더할 분들이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당이 근본적인 혁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예. 네. 그런 가운데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른바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의 남자로 불리죠. 그 송호창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아직 안 의원 당원 명부가 말소되기 전인데 이 탈당계라도 들고 가서 문재인 대표가 절박하게 매달리기를 자기는 호소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안철수 의원에 대해 의원과의 다시 한 번의 뭐 연대나 아니면 또 총선 앞두고 현실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또 당내 여론이 있습니다. 예. 야권 통합을 주장하는. 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호창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당원 명부 말소 시간이 아직 남았다. 뭐 이런 안 남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탈당을 결행하신 분을 다시 돌이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1여 다야 구도로 치러서는 안 되고 예. 1대1 대결 구도여야만 기본적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역대 선거 결과에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야권 통합이나 연대는 기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측과도 연대나 통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철수 의원께서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신 바가 없는데 예. 지금은 야권의 여러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것이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게 교통 정리가 되고 난 후에는 상황을 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 의원님,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 네. 당무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당무감사 그리고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뭐 당무감사를 하고 또 당무감사에서 뭐 좀 문제가 있다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 보면 뭐 그 노영민 의원이 뭐 의원회관에서 카드 근 거라든가 예. 뭐 신기남 의원이 뭐 아들 그 로스쿨 찾아가 갑질한 예. 거라든가 이게 다 당무감사 윤리심판 이렇게 이 코스를 밟고 있는데 뭐 하나 예. 제대로 처리된 게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당무 거부하고 사실상 당 지도부를 흔드는 해당 행위를 한 데에서 당무감사 윤리심판으로 간들 예. 앞선 사건도 지금 미제인 상태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예.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 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의 최고위원의 발언은 한편으로는 개파 공천 없고 전체 비례대표 포함하면서 상향식으로 할 거다 하면서 예. 뭔가 그 또 이 비주류 측에게 니들도 뭐 겁먹지 마. 내 딱 이 룰대로만 할게 하면서 예. 그 여지를 열어두지만 또 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당근과 압박 채찍. 수단으로. 그렇죠. 당근과 채찍을 양면 전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문재인 대표의 오늘 오전에 최고위 발언을 보면 이 독설에 가까운 이 수위가 점점점 그렇지. 높아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주류를 향해서도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은 신독재로 규정을 하겠다. 예. 그냥 보수 정권이 아니라 이거는 수구 극우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독설 수위가 이 안철수 의원도 어제 사실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독설 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 독설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야당 상황이 난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명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립적 구도로 가지고 예. 가겠다라는 문재인 당대표의 이제 결기라 봐야 되겠죠. 예. 선명성이 강할수록 본인에 대한 입지는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뭐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평론가적 입장에서 지금 진성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결국 새정치는 공당이 아니고 이제 사당으로 가는
사당이요? 예, 사당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정치 역사가 삼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총재에서 당 대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당 대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보수 정치가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집단 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각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 체제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당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집단 체제입니다. 예.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사당화라는 얘기죠. 사당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얘기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는 얘기. 네. 그다음 오늘 이야기하는 사적성의 얘기. 이것이 그 이면에 쌓인 것을 보면은 결국 친문과 친노의 결속과 친노와 친문의 생존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당에 대한 기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비유를 했다고 봅니다. 결국 공당이라는 의미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정치의 색깔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합의체로 모이는 것을 공당에 대한 인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적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현상을 사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해온 어떤 행적을 보면은 인적의 다양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어떤 이유로? 혁신이라는 이유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당이요 사당화되어가는 길이고 예. 결국 지금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친노와 친문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하. 결국 비주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당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진성준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복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더 이상 계속해서 최고위 안 나오고 당무감사 거부하면은 이거 책임 묻겠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하고 같이 안 갈 사람들은 이제 빨리 나가. 아니면 무릎 네. 꿇어 이거 같은데요. 자,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단속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소 이상론이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표도 벼랑 끝에 섰어요. 어허. 언제까지 당권을 그럼 이렇게 마이웨이로 갈 수 있느냐? 예. 네. 총선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 초점은 다 총선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사퇴 이야기, 뭐 전대 이야기 다 이제 조용히 해. 예. 입 다물라. 나만 따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총선의 결과 침몰할 것이냐. 총선 후에 기사회생할 것이냐. 4개월 동안은 이제 총선 매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을 단속하려고 했으나 예.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예. 이제 이혼 후에 뒷담화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뒤에서 이제 막 총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지금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를 예. 비주류 의원들이 들으면서 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충성 선언을 하고 예. 네. 공천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받아야 되는가. 예. 뭐 당명도 곧 바뀌겠습니다만 아니면 안철수 의원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선택하라는 네. 거죠 지금.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연말입니다. 아하. 2016년으로 해가 바뀌면 더 이상의 예. 기회는 주지도 않을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표는 측근과 함께 살생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오늘의 시그널은 뭐냐면 예. 자, 총선까지 입 다물고 나의 체제를 따라올 것이라면 예. 정치 생명을 일정 기간 유보해 주마라고 예. 하는 시그널이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자, 스스로 물에 뛰어들래 찔려서 나갈래. 지금 이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네. 불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이건 뭐냐면요. 예. 기업에서 구조조정 본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구조조정 이거 우리가 흔히 칼잡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그때 먼저 자기 사표 먼저 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 줄이겠습니다. 지금 20% 컷오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잘라내고 자기도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안 나가는데. 나도 안 나가. 예, 예. 난 공정하게 할 거야. 예. 이게 이제 포청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불출마한다. 그 이제 시그널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부에서는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고개 숙이고 남아서 총선에서 이 배지를 달아야 하는가, 예. 아니면 안철수 의원 쪽에 기회가 있는가인데 예. 여기서 지금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문재인 예.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세게 물어 뜯어 줄수록 크게 손해 볼 것 없다. 오.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요? 네. 다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배를 빨리 만들어서 예. 비주류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자, 20명은 충분히 타고 항해할 수 있어요. 예. 30명도 탈 수 있어요. 해서 적어도 안철수 의원의 목표 하나입니다. 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현역과 그럼 현역이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인물들을 보여줘야죠. 새로운 인물들을. 전 의원이든 아니면
지역의 지도자급이든 예. 자 배치될 수 있는 인물이 이만큼은 있습니다. 예. 합치면 30석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TU가 있으니까 빨리 뛰어내리세요. 들어오시죠. 예.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시그널을 날릴 수 있는 시점도 연말까지다. 자 크리스마스 전후에 저는 문 안이 큰 대결을 할 텐데 예. 거기서 이제 안철수 이 신당이 뛸 예. 수 있는 거는 천안 신당이죠. 천안 신당. 천정배. 천과 안의 신당. 네. 새정치와 국민회의의 새정치 국민회의. 이 그림이 지금 가장 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비주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비주류의 탈당을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갈 사람 나가라라는 예.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주류 쪽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또 관심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또 조사 결과가 나왔죠. 여론조사 결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가 예. 나왔는데 여기 이제 예. 안철수 신당을 포함해서 물어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새누리당이 37.6%, 새정치민주연합이 25.2%인데 주목되는 것이 안철수 신당이 16.7%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꽤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예. 물은 것인데 그러면 보면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에서는 네. 좀 더 높아졌죠. 23%니까 안철수 신당이. 서울에서는 새정치연합하고 오차범위 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안철수 신당이 22.2%니까 예, 상당히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 서울과 이제 호남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오늘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몇 가지 새누리당에서도 약간 이제 이탈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40% 넘게 나오다가 30%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야권이 약간 파이가 커지면서 새누리당을 좀 지지를 잠식시킨 거네요.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것이 예. 이제 좀 걱정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야권이 예. 어쨌든 더 확장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맞는 결과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지금 보면 천정백 국민회의가 아까 있었는데요. 1.6%밖에 안 나왔어요. 미미하죠.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사실은 잘 주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예. 지금 야권의 기타 군소 신당 같은 경우들은 사실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안철수이 나와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 함수는 충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두 번째 들어가서 본인들의 시도하고자 하는 정당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군소 신당들 타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사실은 16% 정도 나오면 상당히 이제 파괴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이긴 예. 한데 비주류가 이제는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렇긴 한데 안철수 여전히 신당을 이제 갈 부족한 그런 부분이죠. 건가요? 이 정도 부족해요? 지지를 가지고 당선을 담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도권 의원들 탈당은 사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전제하고 네. 사실 응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중 있고 경쟁력 있는 인물들로 보강되어서 그것이 국민들의 선을 보였을 때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인물들이 보잘것없는 상황이다. 또 지역 인사들이다. 이렇게 예. 할 경우에는 이 지지율 또 나오기 힘든 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주 가능성을 높게 보여준 거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재성 의원실에서 저희 취재 기자에게 지금 전원을 했는데요. 중앙일보에 난 최재성 불출마 선언은 오보라고 합니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총선 불출마란 얘기를 예전에 한번 2012년 단일화 때 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 이후에는 불출마를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재성 의원실에서는 정확하게 최재성 불출마 선언 보도는 오보다.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저희가 또 이 새정치연합 공보실에 또 확인을 한 결과도 내일 입장 발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게 총선 불출마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지금 내일 발표되는 것은 지금 아니다. 그리고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 점을 명확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재성 의원 불출마가 또 이게 또 아닌가 봐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한다면요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거죠. 한다면 어떻게요? 물귀신 작전.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다 설명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 중진들이 무슨 중재안이라고 안철수 탈당 전에 그 내놨을 때 최재성 의원이 가고 막 따졌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황금 지역구에서 여러 번 해먹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화를 냈잖아요. 네네. 본인이 불출마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안고 심창희처럼 뛰어내리는 거죠. 심창희처럼요? 네, 혼자는 안 갑니다. 혼자는 안 가고. 근데 보니까 이제 비주류 지금 이제 네. 탈당을 하지 않고 당내에 잔류하면서 투쟁하투쟁하겠다는 이분들 있잖아요. 예, 비주류. 예, 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수가 없어요, 수가.
왜요?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하고 문재인 사표하고 안철수 다시 불러들어서 뭐 통합 전당대 하자. 그게 현실성이 전혀 없잖아요. 수가 없어요, 수가. 이게 앉아서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부터 온라인 입당 쭉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문성근 전 대표가 이제 다 사람들 뭐 시민의 날개인가 세력 모으기를 날개를 다시 만들었어요. 온라인 조제에 예. 만들어갖고 우르르 그냥 이게 말이야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 그 노사모 어겐 노사모 다시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고 예. 우르르 막 몰려드는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말이에요 모든 공천 상향식으로 하겠다라는 건 전략 공천 20% 하기로 한 김상곤 혁신위의 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예. 전략 공천 그러니까 일단 현역 20% 자르고 나서 네. 또 전략 공천 20% 하겠다. 그럼 최대 40%까지 물갈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근데 그 두 번째 전략 공천 안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 예. 얘기는 뭐냐면요. 그 이제 온라인으로 쫙 입당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니들 비주류들은 게임도 안 된다? 게임도 안 돼. 그 얘기예요. 니들 게임도 안 돼. 그러니까 네. 이제 친노 어제 용사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요. 이쪽은 우수수 다 나갑니다. 이제 우수수 아니 떨어져요. 우수수. 그러면 최재성 의원도 뭐 불출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보다라고 하면 뭐 주류 쪽에서는 사실 손해 보는 거 없고 사실 지금은 이제는 문재인 대표가 마이웨이를 선언한다 그러면 그냥 문재인 대표 당으로 진짜 한마디로 가는 지금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류 쪽에서는 뭔가 자기만의 그 육창몰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최재성 의원의 그 의회실의 발표 내용만 예. 그것만 딱 따로 떠놓고 보면은 이 또한 쇼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쇼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우리 그 신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앞뒤 내일을 모릅니다. 예. 정말 그 농개천을 그렇게 다가고 그리고 사표 세고 그렇게 가서 내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기정사실을 해버리면은 그에 대해서 소위 칼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임팩트가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사당화라고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 분명히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원래 초부터 시작해서 통일당 해체 이후에 급진 진보 좌파 세력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점. 문재인 당대표와 소위 친노와 친문 세력들이 그런 지금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점들. 그리고 이 비주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런 현실들은 친노와 친문의 정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소위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근거로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수구 복제라고 이야기를 공개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중도 개혁의 시장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 10%가 되든지 20% 되든지 우리 세력을 규합해서 가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하자면 정권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정권 획득, 정권 창출에보다도 문재인의 당, 친노의 당을 희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재를 가져나가겠다. 이런 목표가 지금 가장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주류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소위 안철수가 간철수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강철수가 됐지 않습니까? 비주류가 지금 간주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비주류가 간을 보고 있죠. 네, 간주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주류? 네, 간주류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죠. 자,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구도는 이렇다. 밖에 나가면 그걸 보면 추울 것은 뻔하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의 사태를 가장 강력하게 압박을 시켜줬고 문재인 당대표만 바깥으로 나가주면은 이 당 집내에서 새로 질 필요없이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오늘 지금 진성호 의원이 불을 질렀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불을 질렀죠.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기에 해당행위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주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비주류 쪽에서는 아마 주판 하나를 굴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나중에 공천에서 탈락해 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나가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서 같이 합류한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구도가 아니 근데 될 수 있는 김한길 것이죠. 의원이 사실 어떻게 움직이냐가 되게 관건인데 김한길 의원이 성가신 사람이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끼리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하면 그건 패배의 길이요 죄인의 길이다. 그러면서 야권 통합이 살 길이다라고 했어요. 이 뜻을 보면 김한길 대표가 전 대표가 나가나 안 나가냐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김한길 대표는 빨리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남아서 이 당 분열에 대한 책임 자체가 누가에게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맞지 않습니까? 공당이든 사당이든 당의 분열에 대한 책임이 누가에게 있습니까? 그 당원들한테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을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지만은 당 안에 있으면 이 분열에 대한 책임 자체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주류 측이 어떤 형태로 정치적 명분을 갖다 예.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책임 부분을 넘겨서지 못하죠.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 그야말로 강철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점점 강해집니다. 직접 들어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입니다. 개혁을 하는, 혁신을 하는 척만 하지 더 큰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집권과는 계속 멀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또 비유를 들자면 남비 속의 개구리가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면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해서 그대로 있다가 이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쩌면 지금 비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지금 남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의 표현이 점점 직설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선명성 경쟁이죠. 3원칙도 제시했는데. 인재 영입의 네, 3원칙이요. 이 막말 갑질하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이분법적 사고 싫다. 네. 흑백 예. 논리 안 된다. 예. 좀 다양한 사고. 세 번째가 이제 수구 보수 안 받겠다 이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세 가지가. 예. 저는 절대 해당할 수 없는. 저는 예. 해당이 돼요. 저는 해당이 되지만 이제 네. 출마 안 할 거니까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그거보다 더 세야 되니까 예. 거기다가 독재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은 거죠. 신독재. 예. 그 수구 보수, 신독재. 지금 점점 독설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예. 안철수 의원은 계속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까 이상희 부총장님이 전망해 주신 이 형국에서 예. 캐스팅 보트가 등장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라는 표현을 써서 당명을 바꾸더라도 예. 결국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구민주당과 이 혁신과 통합이 합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통합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혁신과 통합이 당을 장악한 거죠. 다시. 네. 그 사이에 잠깐 새정치라는 기치를 들고 안철수 의원이 들어왔다가 예. 결국은 빈손으로 걸어 나가게 된 거고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류를 강세로 밀고 가려면 문재인 의원에게는 예. 자, 노무현 정신과 DJ 정신을 함께 계승한다라고 예. 하는 민주당의 전통인 DJ 계보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비주류예요. 예. 구민주계 인사, 구동교동계 인사 예. 다 이분들 국민의 이 정부 출신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안철수 신당에서 뭔가 요새가 하나 꾸려지면 예. 두 개를 비딩을 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신당 표현은 아직 안 했지만 예. 정치 세력화가 결국은 이게 중원 싸움인데 네. 호남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결국은. 총선은 결국 지역구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도권 전쟁과 호남 전쟁이 이제 야권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예. 이 중에서 1번지로 호남을 장악하는 쪽이 유리하게 네. 이 민주라고 하는 어떤 야권 정신의 네. 계승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가 지금 경계선에 당 내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문재인 대표는 계속 압박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정리될 것인지가 예. 지금 한두 주 안에 결판이 나야만 예. 우리가 4월 싸움의 이 지형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도 잔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네. 오히려 역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안철수 의원 네. 측근을 우리가 영입을 하겠다라고 예. 지금 역공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될까요, 들어서요. 과연? 예를 들어서 뭐 학계 그때 안철수 의원 대선 때 도와준 고려대 뭐 장하성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뭐 비례대표로 뭐 영입을 하겠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요. 예. 그래 해버리면요 안철수 의원 측은 그냥 김이 빠져버려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탈당 선언한 지 한 이제 2, 3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기획력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 쪽이 저쪽 문재인 쪽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뉴스거리, 이슈거리를 던져야 되는데 문병호 의원도 그 다음날 탈당했다 해놓고 지금 뭐 그 사이를 자꾸 미루고 있죠. 내일 또뭐 네, 10시 될지 안 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예. 우리 엄앵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쪽이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그 선거 직전에 선거연대 할 수도 있다. 예, 그 얘기죠.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체제에서 잘려갖고 나중에 안철수 거기 네. 가갖고 하느니 그냥 먼저 가갖고 나중에 거기서 자기가 그 자기 지역구에서 지지율 높아갖고요. 예. 선거연대 해갖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차피 통합돼 있고. 무슨 예. 저기 이게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타이밍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예. 지금 이제까지 봐와서는 네. 이 안철수 쪽의 기획력에 있어서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못 쫓아가는 것 아이고.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